강지한의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하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 참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지한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리플 코인인데요. 오늘 새벽이었죠. 지금 1000원까지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블랙록에서 XRP 신탁을 등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1시간 만에 1000원을 돌파해주는 저력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30분 만에 가짜 뉴스인 게 밝혀졌죠. 그리고 나선 가격 모두 제자리 걸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중요한 점은 리플의 가격 폭등 가능성입니다. 지금 현재 ETF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고 화력으로도 증명을 해 보였었죠. 이렇게 가짜 뉴스가 떠도는 것도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의 낙관적인 전망과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상승하는 줄 알고 따라 들어가셨다가 고점에 물려 계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가짜 뉴스, 진짜 뉴스를 잘 선별하시고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이런 호재 기사로 매매 대응하지 마시고요. 리플의 가치와 펀더멘탈 중심적으로 보고 투자해 나가셔야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리플은 이 애플 또는 MS 주식 혹은 아마존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성장할 가치가 무궁무진하고 지금 현재의 저점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플은 전량 매수 의견이 아니라 적금처럼 꾸준히 매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매집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공유 드리고 있는데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죠. XRP의 역사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4년 주기로 2년 동안은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2년 동안에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 만들어냈었는데요. 지금 현재도 보시면 하락 흐름 만들어내줬고 이제 상승 올라가는 그 상승 초입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대규모 강세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도 이제 임박했고 이더리움도 ETF 신청을 했죠. 그러면 우리 리플 또한 이 ETF에 대한 신청이 곧 나와줄 거다라는 거죠. ETF 출시되게 되면 막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격 폭등 나와줄 겁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나와줬던 듯이 리플의 이 가짜 기사로도 화력이 증명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리플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매집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의 가격을 정하는 중요한 요소죠. 바로 유동성과 소송 리스크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앞서 리플의 자료와 매집 자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먼저 받아보실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우리 리플 가격 억압받았던 바로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 소송과 유동성. 소송은 영상 뒷부분에서 말씀드릴 거고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알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잘 파악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코인 시장에는 이렇게 개인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업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금리가 높아질수록 기업들의 투자금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총이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의 자금으로도 충분히 시세를 만들어 갈 수 있지만 시총이 높은 종목들은 세력들이 가진 자금으로는 시세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이 금리 스탠스에 맞춰서 기업들이 우리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할지 말지 이 유동성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올해 금리 결정은 단 한 차례만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12월 금리 결정도 동결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85.7%가 지금 동결로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연설을 통해서 파월 의장이 내년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을 예측해야 합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뭐죠? 바로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가 지표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을 예측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10시 30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발표에 따라서 시장은 또 한 번 변동성 만들어주게 될 거고요. 우리는 이 고점이 아닌 저점 신호 확인하고 안전한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 모든 자료는 여기 상단의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글로벌 거시 경제에 대한 자료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리플은 매집해 나가야 되는 코인이다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 구성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료도 절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최근 기사를 보시면 리플 합의금 부과 관련해서 일정을 조율했다라는 기사가 나와줬는데요. 지금 이전에 어떤 소송 원문이 나와줬었냐면 바로 이런 내용이었죠. 원문을 보시면 SEC와 리플은 이 XRP의 기간 판매에 대해서 어떤 구제책이 적절한지 회의를 하고 11월 9일까지 법원에 일정을 제출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과 SEC는 이 일정을 제출한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법원에서 일정을 지금 조율했다라는 건데요. 양측은 내년 2월 12일까지 합의금에 대한 각각의 주장을 정리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SEC는 3월 13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 벌금을 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서류겠죠. 그리고 리플은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신청할 경우 4월 12일 이내는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리플이 이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4월 12일이고 그에 따른 반론 답변서는 4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정만 보시면 4월 중에는 합의가 마무리가 되는 그 일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합의가 도출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리플과 SEC 소송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리플 소송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SEC가 리플에게 증권법 위반을 했다라고 지금 제소를 한 상황인데요. 두 가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리플 판매에 대한 증권성 여부와 리플 임원에 대한 개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고 리플이 약식 재판을 요청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올해 7월 13일이죠. 약식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결과는 이 기간 판매에 관련한 부분은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한 투자 계약에 해당한다. 즉 증권이라고 봤고요. 하지만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서 알고리즘 판매분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명확히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증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의 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결정나게 되는데요. 바로 2차 판매분은 이 세 번째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인의 노력에 따라 수익이 발생해야 하려면 파는 사람이 명확해야 합니다. 하지만 블라인드 방식으로 판매가 됐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불분명하죠. 그래서 비증권이라는 판결을 받은 겁니다. 즉 리플의 증권성은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판례를 만들어낸 상황인데요. 그 이후로 SEC는 중간 항소를 신청했지만 기각이 됐고 SEC는 또한 리플 임원진에 대한 개별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SEC가 주장했던 건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걸 알면서도 무모하게 판매를 하고 방조했다라는 건데요. 약식 판결 내용 자체를 보시면 판매 방식에 따라서 증권법이 달라진다라는 건데 어떻게 리플 임원진들이 증권법 위반인 걸 알고 판매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부분을 SEC가 증명을 해내야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건이었거든요. 결국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9일 앞서 말씀드렸던 소송 원문에서 브리핑 일정을 제출하라라고 한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정이 지금 이렇게 나와준 부분입니다. 지금 이 구제책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기간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이라고 판결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리플의 잘못이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리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그거였거든요. 벌금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SEC는 벌금을 7억 7천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리플 입장에서는 이 7억 7천만 달러는 말도 안 되는 벌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합의금 관련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친리플 변호사들 말에 의하면 7억 7천 달러 미만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합의가 진행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7억 7천만 달러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XRP의 규모입니다. 전체 규모를 지금 벌금으로 지금 책정을 한 건데요. 지금 여기 안에는 리플의 사업 비용과 미국 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액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제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존 디튼 변호사 또한 SEC에 관할 건은 미국 내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XRP의 대다수의 판매가 미국 외 지역에서 이뤄진 부분을 밀어볼 때 7억 7천만 달러가 아닌 미국에서 판매가 된 5% 정도의 합의금만 책정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속보를 보시면 미 하원에서 SEC 예산을 삭감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톰 해머 의원의 말을 들어보면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디지털 자산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를 남용하고 있고 사실상 무제한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중요한 이 FTX 폰지 사기는 막아내지 못했죠. 그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아니라 무능하기까지 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이 SEC의 예산까지 삭감이 되게 되면요, 리플과의 합의는 더더욱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SEC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 기업들을 상대로 엄청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가장 큰 사건은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일 겁니다. 그런데 이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려면 막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됐고 지금 현재 리플과의 소송에는 리플이 소송의 우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합의로 마무리를 짓고 지금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에서 집중하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산안까지 삭감되게 됐다라는 건요, 리플 항소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리플 CEO는 어떤 발언을 했었나요? 3심까지 불사하겠다, 대법원 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이런 발언까지 한 이유는 바로 SEC가 결과적으로 합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액션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SEC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합의 아니면 패소, 이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패소보다는 합의가 더 낫죠. 게다가 합의금을 받아내면서 지난 소송 비용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정을 보시면 내년으로 예정되어 있지만 언제라도 합의는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이 합의라는 기사가 나와주면 우리 리플 엄청난 가격 반등 만들어 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은 계속해서 이 저점인 구간에 최대한 매집을 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 관련 소식 빠르게 입수하는 대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자료 공유 드리면서 리플 실시간 매매 대응 자료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으로 숫자 0번 보내주시거나 문자 보내기 힘드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입장하셔서 우리 리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는 비중까지 맞춰서 모두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리플 자료와 글로벌 거시경제에 대한 자료, 리플 매집을 위한 단기 포트폴리오까지 같이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나 카톡과의 권유, 후원 유도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